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조금 전에 저희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다음 달 17일부터 5박 6일 우리 정부가 요때로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어제 그 총리께서 이산가족 이제 상봉하실 분 이제 만나시면서 하신 네. 얘기가 요번엔 꼭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난방 문제나 시설 점검을 해야 되니까 한 2주는 최소한 필요하고요. 예. 그걸 고려하면 16일이 김정일이 생일 광명성절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이제 그날은 피하고 싶어 할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17일부터 일주일,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키리졸 훈련 시작됩니다. 따라서 네. 고주가 예상이 됐었는데 역시 이제 그 주에 하자 제안을 했는데 아직 북한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판문점 실무 접촉 회의를 하면 거기서 아니면 뭐 오늘도 뭐 받겠다 안 받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예상된 날짜고 요번엔 반드시 저 96가족의 한을 풀어주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시기 어떤가요? 네, 뭐 시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통일부 대변인은 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만 네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시기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전이고, 직전이죠. 예, 또 그 북한 내부의 정치 일정도 이제 홍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김정일의 생일이 있고 16일 날, 그 후에 이제 3월 초쯤 되면은 군사훈련도 군사훈련이지만 북한에서는 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제 13기 대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 선거처럼 엄청난 정치 일정이기 때문에 네. 그 뒤에는 뭐 또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이 있고 여러 정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만난다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정한 시기는 아주 대단히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혹시라도 북한이 또 지난번처럼 갑자기 하루 전날 뭐 또 한미연합 이거 문제 삼아서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취소하거나. 가능성이야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요번에는 쉽게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응한 것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부터 남북관계 적극 개선하겠다, 뭐 국방위원회, 조평통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최고기관에서 계속 중대 제안도 하고 유엔의 대사를 통해서 설명까지 했는데, 물론 유엔 대사는 이산가족 상봉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유엔 대사는 이제 육자회담 재개 뭐 응할 용의가 있다, 한미 훈련 중단해라 그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게 1년의 평화 공세에 선상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걸 지금 들어준 겁니다. 네. 우리 7만 명 이산가족 상봉 기다리는 분들에 비하면 100명 만나게 해주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매달 만나도 50년 이상 걸려야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가지고는 어떻게 큰 행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핵 문제.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도 늘 얘기하시는 핵 문제에서 성의를 보인다든지 말이 아닌 행동. 또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 이런 게 이제 근본적으로 될 때 금강산 관광까지 재개되는 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 관계가 긴장 완화 쪽으로 움직이는 건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96가족한테 아주 즐거운 정말 평생의 수건을 푸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시작일 뿐이다. 이걸 계속 잘 유지해서 앞으로 계속 북한을 끌고 나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금강산 관광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측이 우리한테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제안해 올 때 뭐 날짜는 남측이 편한 대로 하라라고 했지만 장소는 금강산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걸 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하죠. 뭐 네.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산가족의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뭐 믿기라면 좀 지나친 비하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산가족을 던져서 금강산을 얻겠다. 이것이 북한의 셈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도주의 인권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죠. 우리 이산가족이 만나는 데 대해서 우리는 통치자로부터 국민에게까지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된다. 이런 어떤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구성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북쪽에서 이산가족이라고 볼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반체제적이고 적대 세력이고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산가족들이요. 예,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만나서 뭐 룰루랄라 하는 걸 전체 북한 주민들이 볼 때는 반가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북한 체제 자체도 그렇죠.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체제 당국자들도 그렇고 뭐 본인들이야 이제 원하겠지만 네.
북한의 사회 분위기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지만 북한으로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경제가 너무 고갈돼 있다 보니까 캐시가 필요한 겁니다. 네. 바로 현금을 얻는 데는 금강산 관광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산가족은 그야말로 앞에 세우고 그 뒤에는 금강산 관광이라는 철저한 그 금고 채우기가 이번에 목표다. 저는 게다가 거기가 또 이제 그 금강산 옆에 또 이제 주변에 마신령 스키장까지 있으니까 다 연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벨트화돼 있지 않습니까? 마식령 스키장 지금 개장해 놨지만 스키 타러 오는 사람 별로 없고 200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며칠 지나면 아마 20명도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시대의 야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이걸 벨트화해 놨는데 안 되니까 일단 금강산에다가 시선을 집중시켜 놓으면 다른 지역도 좀 관광의 어떤 더불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엔 주재 대사 같은 경우는 이러면서도 또 우리의 군사 연습 뭐 중단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원 양면인데 어떤 게 더 북한의 진심일까요? 이산가족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은 연습 중단일까요? 중단일까요? 일단은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란 게 겉에 나타나 있지만 지금 움직임은 핵 문제 이게 또 뒤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미국의 육자회담 대표 글린 데이비스는 지금 베이징에 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서울에 오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가는데 지난주에는 러시아 외교장관이 북한은 육자회담 나올 준비가 돼 있단다. 미국은 뭐냐? 예.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을 활용해서 미사일 방어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완전히 미국을 책망하는 투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북중러 3국은 대체로 협의해가지고 육자회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미국과 한국은 요번에 한미 훈련하는데 좀 규모를 좀 줄여준다. 작년에는 뭐 B-52, B-2, 뭐 저 F-22 다 오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항공모함도 안 오고 축소해 준다는 거는 이게 뒤에서 육자회담 재개 쪽으로 가려는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속내는 결국은 평화 공세를 해서 여러 가지를 노리는 거죠. 경제적인 욕구도 충족하고 이럴 때면 지금 금년에 비료가 130만 톤이 필요한데 100만 톤을 생산하는 흥남 비료 공장 지금 정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농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김정은이 연초에 얘기했는데 농사가 다 망치게 생겼어요. 남한테 손이라도 벌려야 될 판입니다. 예. 거기다 마식령 스키장도 있죠. 예. 그다음에 13개 경제개발구 선정했는데 누가 네. 투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속마음으로는 도발하고도 싶지만 도발했다가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장성택이 처형한 이후에 가뜩이나 이제 권력이 불안정함을 느끼는데 네. 그렇다면 경제라도 좀 숨통을 터줘야 자기가 집권 기반이 뭔가 안착이 되는데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만약 긴장 국면으로 가면 북한이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지원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뭐 결정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항상 있지만 지금 쉽게 뭐 이산가족 상봉 이거를 갑자기 또 자기네가 또 응하겠다 그랬다가 뭐 트집 잡아가지고 금강산하고 연계 안 해준다고 또 하기에는 만약에 요번에 또다시 시건을 해서 또 거짓말한 게 된다면 그 후과가 너무나도 크게 북한식 용어로 후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요번에 100명 만나는 거 여기는 뭐 그 별 토다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그럼 지금부터 네.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지금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뭐 북한이 평화 공세를 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특수부대들을 시찰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 북한 군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특수부대가 네. 제가 봤을 때 좀 수상한 특수부대죠. 이를테면 야간전을 하는 야간 야간 침투 침투 훈련하는 네. 특수부대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AN2기가 전통적으로 이제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아주 저공 저속 비행을 하는 그런 비행기고 이 AN2기 하나에 한 13명 정도, 즉 한 개 분대 정도의 특수부대원들이 타는데 이게 이제 워낙 그 레이더에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이렇게 경기도, 강원도 이런에 막 흩어져서 내려가지고 뭐 우리 경기도,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우리 그 국가기관 산업시설이 있습니까? 그걸 테러하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비 교환이 되겠죠. 그런데 2012년 이후로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라는 걸 우리가 공군이 4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AN2기 같은 경우는
이 산 정상에 우리 공군 레이더 기지들이 있는데 네. 그 정상 레이더 기지 밑으로 예. 저공 비행을 해서 침투를 하기 때문에 레이더 기지는 그 산 위만 보지 그 그렇죠. 꼴짝이는 안 밑에는 보이는 안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저공 비행이 무서운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가 도입이 되니까 이 피스아이는 하늘 위에서 밑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꼴짝이가 다 보이죠. 예. 그래서 2012년 피스아이가 도입된 이후로는 AN2기가 다 보입니다. 북한에서 또 다니는 꼴짝이 다니는 훈련 비행하는 것까지 우리 공군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북한의 AN2기에 의한 도발 위협은 이제는 거의 뭐 끝났구나.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라고 거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항공저격여단이 야간에 AN2기에서 낙하산으로 저공 강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저공 강화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걸 하는 것을 보고 야, 이놈들이 우리 군의 허점을 또 파고들구나 라고 생각한 게 피스아이가 4대가 도입이 됐는데요. 예. 4대가 도입이 되면 24시간 365일 다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장기적인 수리가 들어가야 되고 예. 이러기 네. 때문에 하루에 뭐 한 6시간밖에 작전을 못 해요. 24시간을 돌릴 수 있는 수량이 안 돼요. 예. 24시간을 돌리려면 6대가 있어야 됩니다. 2대가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북한은 야간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예. 야간에는 피사일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전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야간에 너희들 공격할 수 있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게. 예. 그래서 뭐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피사일을 2대를 더 도입을 하든지 뭐 그런 어떤 그 방어책이 필요한데 아무튼 그런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한번 보면요. 북한이 항상 뭔가를 유화책을 내놨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천안함 폭격 과거에. 때도 그렇고 연평도 폭격 때도 이번에도 어느 정도 미국 의회 보고서도 지금 그런 비슷한 게 나와 있고 네.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북한은 항상 그 모든 남북 간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해왔던 게 그 역사적으로 정설이고 내일 모레면 이제 30일 날 북한은 자신들이 이번에 중대 제안을 통해서 밝힌 뭐 비방 중상의 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선결적인 행동에 돌입하지 않겠습니까? 뭐 네. 북한이 돌입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되지는 않지만 기껏해봤자 현재 진행 중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든지 자국에 자체적으로 맞는 어떤 그런 그 궁여직책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이제 우리 신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그 김정은이 최근에 군부대를 돌아다니는데 항공육전대는 그야말로 이전선이나 보병을 이제 순식간에 다른 데 전개하는 게 항공육전대지만 낙하산으로서 예. 이 항공저격여단, 이 저격여단과 경보병여단은 이전선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통신, 전자, 군부대, 이 미사일 뭐 이런 걸 다 타격하는 그야말로 특수부대입니다. 예. 항공육전대에서 또 특수부대란 말이죠. 이런 것을 자꾸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평화적인 공세를 하지만 우리도 물리적으로 싸울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쉽게 보지 말라. 그런 암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많은 다방면적인 전방위적인 국제 무대에서까지 지금 평화 공세를 하지만 뭔가 하나 삐까다 하면은 또 순식간에 도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분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북한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어느 정도 날짜를 아주 미세하게 앞서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조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키 리졸브, 그러니까 이런 훈련 전에 만나게 해서 이걸 명분으로 하거나 요때 뭐 도발을 하게 하거나 설마 뭐 모르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만나고 있는데 거기다 도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이고. 그런 것까지는 안 한다면 미묘하게 그래도 조절한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제 더구나 30도 안 된 지도자가 이제 그 다스리고 또 본래 성향이 기만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들도 나름의 이미지도 생각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산가족 상봉하는데 도발하고 그런 짓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러나 제 생각을 그래요. 우리 국민이 잘하는 게 뭡니까? 동시 행동 아닙니까? 예. 우리가 뭐 밥 먹으면서 핸드폰도 하고 예. 뭐 저 공부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국방부는 한 채 빈틈없는 안보 그렇죠. 태세를 하고 하고. 통일부는 대화하면 하고. 이렇게 밀리지 않고 대화하고 네. 그들이 평화 공세를 하면 우리는 더 우리가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북한보다 더 원하면 더했지 우리가 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천안함 연평도 누가 저질렀어요? 북한이 저질렀잖아요. 네. 대화하고 협상하면 우리가 더 유리하죠. 예.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하고 대화하면 안보가 소홀해진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국방부는 항상 정신 네. 차리고 하고 그리고 통일부는 또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제도화를 해서 매달 만나게 해야 되고 100명 이상, 200명, 300명을 매달 만나게 하는 제도화를 하는데 신경 써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북핵 문제 해결해야죠. 예. 네, 신 대표님 그- 짧게 좀 네. 덧붙여 주시죠. 이게 지금 그 북한이 17일에서 20일 우리 오방 북한의 유지. 제의에 대해서 네. 우리가 그렇게 역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이제 김정일 생일 다음 날 그리고 네. 이제 키 리저브 훈련 직전 주까지 우리가 이걸 끝내겠다 이건데 북한이 왜 우리에게 느닷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냐? 이것은 일석삼조, 일타삼피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왜냐? 남북 관계 개선되지 않고는 육자회담, 국제 뭐 북중 문제, 미중 문제 미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통미봉남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오바마 정부는 통미봉남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 개선이 선결 과제다 하는 예. 것을 북한도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북한이 가장 지상 명제는 앞으로 지상 명제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연합 훈련 직전에 이 이산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자, 예. 분위기 좋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한미연합 훈련 합니다. 하면은 또 비난전 개시하겠죠. 아하. 그러면은 자 우리는 너그러운 아량으로 너희들에게 이산가족 상봉하자고 했는데 너희들은 변치 않게 우리 북친 연습을 하니까 이 한미연합 훈련 나쁜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또 반대로 우리가 17일부터 20일까지 하자고 했는데 예. 우리야 뭐 그 이미 선발해온 분들 모시고 가면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겠죠. 어. 우리 일정상 안 되겠다. 그런데 너희들 한미연합 훈련 2월 말부터 하고 독수리 훈련 5월 중순까지 하니까 그럼 또 미뤄지는 그 기간 예. 동안 우리 못해. 그러니까 그거 마치고 하자. 5월달 넘어갑니다. 그 두 달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결국 한미연합 훈련 때문에 안 된 거야. 이야. 이산가족 상봉을 하든 말든 결국 그 다음 주에 한미연합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남남 갈등 생기게 하는 빌미가 되고 결국 한미연합 훈련을 무위로 돌리게 하는 명분이 그런 제공이 명분 될 축적용으로 네. 사용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